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수의 연산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와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에 있어서 서로의 배수 관계를 의미하며 기준양은 1이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A라는 크기를 가진 양이 있고 B라는 크기를 가진 양이 있을 때 이 둘을 비교를 하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즉 기준값이 1이라는 기준값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A는 얼마만큼이 크고 B는 얼마만큼이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 두 개의 양을 비교하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비율은 하나를 기준양으로 하고 그 기준양에 대한 나머지 양의 배수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이 두 양이 있을 때 이번에는 하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하나가 그 하나에 대해 얼마만큼의 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비율이 됩니다. 이러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A 대 B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값은 또한 B분의 A라는 분수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B에 대한 A의 B 또는 B당 A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백분율은 전체 양을 100으로 하고 그 전체에 대해 차지하고 있는 양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분의 1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그냥 100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백분율의 의미는 5를 100으로 했을 때 2는 얼마가 되느냐를 나타낸 값이 바로 백분율입니다. 즉 여기서 계산을 하면 5가 100일 때는 2는 40이 되며 이때 단위는 퍼센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40%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비례관계와 반비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관계란 서로 다른 두 양의 비가 일정한 값을 가질 경우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앞서 B는 분수꼴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A에 대한 B의 B가 일정한 상수값이 나올 때 이때 A와 B의 관계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례관계는 주로 다음과 같이 B는 상수 C 곱하기 A로 표시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반비례관계는 서로 다른 두 양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가질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다음의 수식에서처럼 두 개의 양을 곱했는데 일정한 값 C라는 상수가 나오게 된다면 이때 A와 B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커지면 B는 작아져야 되고 B가 커지면 A는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값이 같은 두 B를 등식으로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양이 비례관계가 성립할 때 B는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의 양을 구할 경우 사용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B에 대한 B의 길이에 대한 A의 길이의 B가 D의 길이에 대한 C의 길이의 B와 같다고 했을 때 만일 우리가 C의 값을 모른다고 하면 두 B가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C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A 대 B가 C 대
D와 같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B와 C를 내항이라고 하고 A와 D를 외항이라고 하며 이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지게 되며 다음과 같이 A 대 B를 분수꼴로 표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A와 D를 곱하고 B와 C를 곱한 값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의 C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분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에 있어서 분모는 항상 0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단위 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자가 1이 되는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하며 이러한 분수를 역수라고도 합니다. 역수는 다음과 같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진분수는 분모의 값이 분자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3분의 2와 같이 3이 2보다 큰 경우의 분수를 진분수라고 합니다. 가분수는 분모가 크거나 또는 분모와 분자가 같은 경우도 가분수라고 합니다. 대분수는 이러한 가분수를 A 분모로 나누어서 C라는 몫을 따로 표시를 하고 A로 나눈 나머지를 D로 표시한 경우를 대분수라고 합니다. 즉 몫과 진분수 형태로 나타낸 꼴을 대분수라고 하며 다음에 예시에서처럼 3분의 7을 대분수 꼴로 나타내면 2와 3분의 1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분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분수란 분모가 2개 이상의 약수, 즉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의미하며 이때 2개 이상의 약수를 가질 때 분모는 약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를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특히 약수의 차가 1일 때 유용한 공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A와 B의 곱으로 표시되는 어떤 분수가 있을 때 이 분수는 B 빼기 A분의 1의 1 곱하기 각각의 약수의 분수꼴의 차의 곱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유리식 중에서 분수식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분분수꼴이 가능한데 이때 부분분수꼴로 나타내게 되면 분모의 차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분모의 차수를 낮출 때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공식은 나중에 유리 함수꼴로 된 적분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번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분수란 분모와 분자 중 하나 이상이 분수의 형태로 이루어진 분수입니다. 즉, 2개의 분모도 분수꼴이고 분자도 분수꼴로 되어 있을 때를 번분수라고 하며 번분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B와 C를 곱한 값이 분모로 가게 되고 D와 A를 곱한 값이 분자로 가게 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분의 5분의 3분의 2를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자 하면 앞서 살펴본 번분수의 공식을 이용해서 3과 5를 곱한 값이 분모로 가게 되고 2와 6을 곱한 값이 분자로 가게 되어 최종적으로 5분의 4라는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자나 분모 중 다음과 같이 정수꼴로 나타내어졌을 때는 3분의 1도 결국은 1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번분수 공식을 이용하여 5분의 1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비의 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의 리란 두 개 이상의 비가 같으면 그 비들의 분모를 더하고 분자를 더한 비도 결국 같은 값을 가진다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를 빼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서처럼 이러한 비의 값들이 같을 때 각각의 분모의 비를 더한 분모를 더하고 분자를 더한 값도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 가비의 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분의 18도 0.18이고 50분의 9도 0.18이고 150분의 27도 0.18인데 이러한 분모의 값을 다 더하고 분자의 값들을 다 더해도 결국은 0.1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값 중에 비를 빼더라도 마찬가지로 0.18이라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가비의 리는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아인슈타인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한 공식입니다.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분수꼴로 바꾸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결국은 유리수이기 때문에 분수꼴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15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무한히 반복이 되어질 때 다음과 같이 157에 도트를 찍어서 간략하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를 A라는 대수라고 하고 A에 만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32,157.157이 되고 또 A에 10을 곱하면 32.157.157이 됩니다. 여기서 앞의 식에서 뒤의 식을 빼면 다음과 같이 뒤에 있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부분이 소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A라는 수를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9,990분의 32,125라는 분수꼴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